이번 폭락장 최저점 손절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망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이 10%가 훨씬 넘게 급락하면서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한 거죠. 특히 이번에는 댓글부터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 본격 하락장의 진입이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며칠밖에 안 되죠. 이 구간이 주봉이니까 여기서 현금을 마련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생각보다 반등폭이 굉장히 커서 패닉에 빠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8월 8일 라이브 특강이 있었습니다. 먼저 많이 신청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먼저 실적 하락이 없는 조정, 지금 실적 하락이 없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조정은 96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10% 전후, S&P 기준 10% 전후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이 하락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하락이 아니라 상승, 하락이 아니라 상승, 하락 아니라 상승, 현재와 같은 상승 구간에서는 10%가 넘는 조정은 기회였다. S&P 500 기준으로 약 10.2%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최저점 기준으로. 그리고 과거 코로나와 비교했을 때 빅스 지수 80을 넘었지만 그 이후로는 40이 최고치였다. 이번에 최고치를 찍었고 역시나 최저점은 매수 기회였다. 그리고 파동상 현재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이후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라이브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스터디 멤버십 1기 모집을 시작해서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3일까지 신청받는 1기 이후에는 추가 모집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분들과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고 실력을 끌어올려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였죠. 이 조정과 이 조정은 상호 대응 형태다. 그리고 저는 대세 하락장을 보고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 15.9% 급락 그리고 반등이 6.9%까지 나왔어요. 주봉 기준으로는 자, 여기서 시작해서 폭락을 모두 말아 올려서 종가까지 온 거죠. 일주일을 건너뛰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폭락폭을 모두 회복하고 마감을 했고, 실제 근데 이 과정에서 공포지수는 중립에서 극단적 공포 중단까지 내려갔었고, 그리고 대세 하락장을 예상한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 손절했다, 현금화했다, 대세 하락장을 기다린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 제가 많은 대중을 통해서 느낀 체감상 공포는 이때 그리고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컸어요.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빠질 때는 파는 구간은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또는 반등하는 비파, 고점 이런 자리가 돼야 되지, 하락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 중간에서 여기서는 파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세 하락장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반등 시 기술적 반등, 대득회 바운스에서 파는 거지, 더군다나 C파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 여기 하단부에서 판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판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상 외로요. 이건 나만의 기준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매도하는 시점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실제 한 가지 통계를 보면 먼저 말씀드린 이 빅스 지수,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로도 불리는, 자, 이 파란색이 빅스 지수입니다. 그리고 회색 선이 나스닥,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빅스 지수가 급등했다, 급락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 이럴 때는 주가가 대부분 반등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급등이 나온다. 이번에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40 찍고 급락을 했는데 23, 22 부근까지 떨어졌죠. 이 과정에서 지수는 급등이 나왔다. 지금 우리가 잘 살펴볼 거는 이 빅스 지수의 이 변동이 지금 이렇게 뚫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움직임, 변동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불안 추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지수도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형태로 안정이 된다면 지수는 그대로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 대응 형태, 상호 대응 과정에서 완벽히 똑같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 다른 부분을 메꾸러 기간 조정 형태, 다른 조정의 형태가 이어질 수는 있다. 그건 곧 빅스 지수와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폭락, 이번 폭락의 원인들 대략 이런 정도예요. 급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되돌립니다. 금리 인하 전 항상 나왔던 통계적인 변동성, 금리 인하 전 몇 달 전에 항상 나왔던 폭락, 그게 좀 빨리 왔다 이번에. 그리고 그 이유는
대선 불확실성이다. 바이든이 사퇴, 현임 대통령과 신규 트럼프 간의 대결에서 트럼프가 유리한 경우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통계적으로. 하지만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신규 후보 간의 경쟁으로 바뀌었다. 이건 증시 역사상 통계적으로 가장 안 좋았어요. 대선 해에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조금 조정이 빨리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경기 침체 우려 이게 굉장히 컸죠. 하지만 이거는 허수다. 왜곡돼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를 보지 않는다. 일본의 금리 인상 역시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는 이런 메커니즘 설명을 드렸고, 이게 미증시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본이 현재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와 모종의 밀월,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금리 인상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누가 당선되느냐는 지금부터 11월까지 3개월 증시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연준과 바이든 행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 폭락의 원인들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다. 제가 대세 하락장을 보지 않는 이유, 그 근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약간 골디락스의 느낌이 있는데 경기 침체가 없다. 일단 저는 경기 침체 배제한다는 말씀 드렸죠. 이 근거도 라이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골디락스, 침체 없는 연착륙, 이런 경우에도 조정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하지만 그때는 기술적인 조정이었다. 대세 하락장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술적인 조정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 과정에서의 조정이다. 자, 2016년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추이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결국 우상향합니다. 중간중간 털림, 개미털기, 변동성은 있었을지언정 증시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금리 인하는 증시의 우호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이야기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시스템 위기나 급격한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물가 하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금리 인하라면 그건 증시 우호 환경이라는 거예요. 금리 나왔다고 증시 폭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는 기업 실적이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라이브에서도 일단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 근거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서프라이즈 비율을 볼게요. 이 회색 반대 23년부터 이 서프라이즈 비율은 점차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네 이거예요. 이 과정에서 S&P 500 미국 증시도 동시에 동기화되어 반등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본격 하락장을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8월 12일인데 자, 8월부터 약 3개월 이 증시의 대선 후보 희비가 갈릴 겁니다. 누가 당선되느냐는 이 3개월 증시에 달렸어요. 그건 과거 통계에 나타났는데, 자, 집권당이 교체되는 그 여부는 현재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에게 자리를 뺏기는 그 경우의 수는 S&P 500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증시가 보통 안 좋을 경우였어요. 증시가 좋았음에도 집권당이 바뀐 경우는 있었는데 예외적인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 자, 실제 그러면 트럼프와 해리스 바이든 이 두 가지의 바스켓 증시 흐름이 어땠을까? 이번 폭락이 오기 전에 그때까지는 바이든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구간부터 트럼프 수혜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폭락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는 이 빨간색 트럼프 바스켓들이 우세했었다. 그리고 폭락도 트럼프 바스켓이 다소 덜 맞았다. 연초 누적 성과는 5%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바이든 바스켓 3.5%. 여전히 트럼프 바스켓이 우세는 있지만 이건 3개월 증시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면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한 하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얼마나 증시를 끌어올리느냐가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결국 후보에 따라서 증시 움직임이 바뀌지만 증시 움직임도 이 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선 심리상 따라 사고 여기선 심리상 내려갈수록 손절하고 반복되는 거는 똑같아요. 어디든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무한 반복이죠.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세 가지 요인이에요. 내 승률, 손익비, 자금 관리. 이 방법을 모르면 그냥 내 심리와 본능에 따라서 사고 팔게 되거나 그냥 유튜버가 하는 말 듣고 따라 하게 되거나, 하지만 유튜버 말 듣고 엄청나게 벌어도 한번 잘못되면 계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평생 반복되는 이런 메커니즘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만의 기준을 꼭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앞으로 지속적인 영상과 그리고 공부 이어나가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들, 구체적인 그런 본격 실력 향상을 위한 공부는 스터디가 오늘 오픈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인생에서 기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의 기회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리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